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자잘한 질환들을 수시로 겪어오고 계시는 환자분들, 흔히 약골 체질이라고 하죠. 한방병원이다 보니 자의로 또는 가족들의 손에 끌려서 치료약이나 보약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죠. 반면에요, 그동안 건강을 자신해 왔는데, 그러니까 병이라고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아 왔는데 하시면서 입을 여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상담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장기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바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또는 침묵의 장기라는 타이틀을 꼭 달고 다니는 간이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한의학병원 정준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 경변이나 간암이 손을 쓰기 힘들 정도 상태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간암은 그 크기가 10cm에 달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단기술의 발전일 텐데요. 그런데 유독 소화기계에 해당하는 장기인 췌장이나 담낭, 간은 아직까지는 그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암 발생 시 5년 생존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암중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간암을 보자면 간암의 특징은 여타 다른 암종들에 비해 암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 즉 그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밝혀진 그 위험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의외로 예방법이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간암 발생자 수가 15,152명으로 전체 암종 중 6.1%로 남녀 합계 전체 7위이고,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43.5명의 발생 비율로 전체 암종 중 5위를 차지하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발생 빈도가 높은 암입니다. 발생 위험인자를 알고 있는데도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간암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간암의 위험인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술이나 독성이 강한 약물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비형간염입니다. 2014년 대한간암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무려 간암 환자의 72%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했으며 12%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했으니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이 무려 84%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보고에 비만 등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영향도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요. 그 외 9%가 알코올, 4%가 기타 원인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84%라면 아주 높은 비율인데요. 자, 그렇다면 간암의 압도적인 원인인 간염 바이러스만 차단하게 되면 간암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자, 간염의 관리에 대한 통계도 궁금해집니다. 네, 간염의 종류는 A, B, C, D, E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중 간암 원인의 10%를 차지하는 C형 간염은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은 A형과 B형뿐입니다. 그렇다면 간암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예방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23년 3월 14일부터 24년 9월 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저희 CS 한방병원의 내원한 환자들 중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과 항체를 혈액 검사한 환자 1256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항체 형성 여부와 항원 양성, 즉 B형 간염 복균자 비율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네, 원장님 직접 조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병원 자체 조사입니다만 검체 수가 1000여 명을 넘을 만한 거 보면 믿을 만한 조사인 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먼저 정 원장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었지만 결과를 보면서 저는 꽤 흥미로웠고 또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낀 작업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B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라면 B형 간염에 대한 면역 부재로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이행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네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전체 검사 인원은 1256명이었고요.
40대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그럼 비형간염 항체 형성 여부 결과를 볼까요? 총 합계를 보면 항체 양성이 625명, 음성이 631명으로 50% 이상이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는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까지는 항체 양성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죠. 반면 10대와 20대의 경우 물론 저희 병원 샘플이 많지는 않지만 항체 음성어 비율이 3배에서 5배로 양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형간염 항원 양성인 복균자의 경우도 조사해 보았는데요. 전체 평균이 2.95%인데 반해 50대의 경우 6.53%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2배에서 3배로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형간염 예방접종이 활성화되지 않은 80년대만 해도 복균자 비율이 10%에 달했죠. 하지만 이후에 그 비율이 점차 저하돼서 최근에는 3%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 병원 조사에서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50대가 현격히 높은 비율로 나왔네요. 자, 같은 50대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50대가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있던 나이이기도 하고 혈액에 의해 전파되는 비형간염 특성상 수혈이나 성접촉, 문신, 면도기 주사 등 감염원과의 접촉 빈도가 높았던 원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복균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등 타인에 전파시키거나 본인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50대라는 나이가 간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이므로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유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비형간염 표면 항체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면 예방접종을 이미 실시했거나 아니면 비형간염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자연 면역이 생긴 상태일 텐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1995년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시켜서 영유아 대상으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도 저희 조사 결과에서 20대 미만 198명의 환자 중에 한 76.8%? 그 해당하는 152명이 항체가 없는 건 물론 표본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소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비형간염 기초 3회 예방접종 시 영암이 청소년에서 95% 이상, 성인에게는 90% 이상에서 적절한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80에서 9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3회 접종하고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접종하여도 5% 미만에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회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95%는 재접종 후 항체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므로 반드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해드리자면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간암, 하지만 그 위험 요인들이 다른 암들보다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미리 예방이 가능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대다수가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 만큼 반드시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평소에 과로와 스트레스, 음주관리 등으로 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